안녕하세요. 홍시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망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을 끝내고 반납하러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HDA2를 켜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탄 차가 아무래도 그랜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3.5를 거의 한 2주 가까이 시승을 했었고, 또 이제 1.6 하이브리드까지 진짜 내 차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승 시간을 비교했을 때 3.5를 탄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3.5하고 비교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3.5하고 1.6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힘과 정숙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숙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1.6 하이브리드가 좋아요. 하지만 힘, 그러니까 파워, 정말 이제 달리는 힘만 비교했을 때는 이 1.6이 사실 뭐 이렇게 막히는 도로나 아니면 그냥 서울 시내, 지금 또 약간 퇴근길에 겹치는 시간이거든요. 이럴 때는 뭐 부족하진 않은데 좀 고속도로, 좀 뻥 뚫린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쏘거나 달릴 때는 이 1.6 하이브리드가 이 5m 넘는 전장을 가지고 있는 그랜저를 파워풀하게 끌고 가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6기통, V6 6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는 300마력의 3.5 엔진 같은 경우는 진짜 밟으면 밟을수록 계속 힘이 나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흡사 이렇게 소금 나오는 맷돌 있잖아요. 계속 소금 나오는 것처럼 계속 힘이 나옵니다. 3.5는. 그리고 이 1.6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는 뭐 투싼, 스포티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차종에게 들어가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검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랜저에도 같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그런 다른 차종에 비해서 그랜저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즉 같은 힘을 끌 수 있는 엔진이 들어가 있지만 몸집이 살짝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타고 다니다 보면 지금 약간 막히고 있거든요. 이런 도로에서는 정말 부족할 게 없어요. 심지어 정체 구간 특화 제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내비를 켜게 되면 지금 또 빨간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막힌다는 거예요, 앞에부터. 이럴 때는 거의 이비주행 모드로 가서 불필요하게 엔진 막 갑자기 막 구동되고 막 갑자기 1단 갔다 2단 갔다 3단 갔다 이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모터는 뭐 1단 2단 3단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스르륵 가다가 스르륵 제동되고 되게 조용합니다.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이 그랜저,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성능만으로도 만족감이 충분한 차지만 진짜 온갖 막 편의 장비, 전자제어 장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정숙하고 편안한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편 시승기에서 제가 기아의 K8과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K8 같은 경우도 만족도가 정말 높은 차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K7에서 K8, 그러니까 K8으로 가면서 가격이 그것도 거의 한 5, 600 올라가지고 진짜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이 돈 주고 살 바엔 자꾸 그 돈씨를 말하게 됐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차값들이 엄청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K8이 이제 와서는 그래도 좀 그 돈 주고 살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랜저 같은 경우도 풀체인지, 이 7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전 세대 대비 약 510만원? 그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요. 일단 뭐 510 그러면은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 오른 폭은 아닙니다. 보통의 현대기아차가 페이스리프트 때는 뭐 많게는 300, 보통은 200 정도 가격을 올리고요. 그리고 풀체인지, 그러니까 세대가 바뀔 때에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가격이. 즉 그랜저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답게 그냥 올릴 수 있는 가격을 최대치로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 GN7이 출시되기 전에 2022 더 뉴 그랜저 리뷰를 했었습니다. 2022 같은 경우도 2021 더 뉴 그랜저에 비해서 가격이 약 100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물론 그만큼 뭐 옵션 같은 것들이 기본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옵션을 많이 안 넣고 다니고 이런 옵션 필요 없는데 그냥 트림만 선택했는데 엄청나게 옵션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가격도 올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가성비가 안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게 진짜 엄청난 고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에서 2022로 올라가면서 100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랜저가. 그리고 2022 그랜저에서 GN7 디올류 그랜저로 오면서 500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즉 2021 더뉴 그랜저에 비해서 가격이 약 600만 원 정도 상승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600만 원이면 사실 좀 많이 오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비싸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그랜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성공의 이미지를 1세대부터 가져갔지만 한 4세대, HG, 5세대로 오면서 그 색채감이 옅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노력해서 뭐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차이기도 했지만 7세대로 오면서 정말 이제 성공해야지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가 돼버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에는 e모션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모터 제어를 통해서 핸들링을 좋게 하고 코너링 성능을 좀 좋게 해주면서 승차감 개선까지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편 시승기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았는데요. 일단 그냥 그랜저, 그러니까 내연기관 그랜저를 타다가 이 하이브리드를 타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속력을 좀 낮춰볼게요. 낮췄다가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지금 쭉 가고 있거든요. 보통의 차들은 제가 엑셀을 밟았을 때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차가 좀 피칭이 일어난다고 하죠. 앞뒤가 좀 이렇게 울렁거리는 그런 게 계속 느껴졌는데,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모터 제어를 통해서 피칭을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타봐도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승차감 개선에 많이 도움을 주는 기능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신형 그랜저를 계속 캘리그라피에 프리뷰 전자대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20인치 사양만 타봐서 코너링이 좋다, 선의 능력이 정말 더뉴에 비해서 좋아졌다 라고 느끼는데, 그냥 그랜저 자체가 이 신형으로 오면서 이 코너링 성능이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이 DTBC라든지 이 핸들링, 이 코너링이 더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나은 코너링을 구현을 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요거는 큰 차이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지금처럼 약간의 커버진 구간에서는 거의 못 느낄 정도고, 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구간 있잖아요. 완전 약간 회오리 감자 마냥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가는 그런 코너 정도 가야지 뭔가 사륜을 탄 것 같은 이 안정적인 느낌은 뭐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선의 능력이 진짜 좀 좋아진 것 같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한강다리인데요. 이렇게 한강다리에 있는 커브진 길에서는 있고 없고 차이가 솔직히 말해서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주행 같은 경우는 시속 뭐 100km 정도가 돼도 탄력주행, 그러니까 속도를 한번 올린 다음에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EB주행이 거의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모터 킬로와트 수가 조금 작았습니다. 즉 용량이 조금은 작은 모터가 들어가서 최신형이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비해서 모터 주행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랜저 같은 경우는 차체도 길고 뭐 크고 뭐 공차 중량도 더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EB주행이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EB주행이 정말 적극적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진짜 하이브리드답게 정말 이 모터 주행을 정말 적극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느껴져요. 막 풀악셀을 밟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계속 EB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지, 그러니까 배터리 게이지 같은 경우도 웬만해서는 50% 정도는 항상 차 있어요. 여기서 내가 좀 브레이크를 많이 밟고 뭐 엔진을 조금 더 쓰고 하면은 한 60, 70% 정도 이 배터리 게이지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로 확인을 했을 때에도 배터리 게이지가 좀 충분히 차 있어서 이 심리적인 안정감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이 언덕길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힘이 정말 많이 모자르다, 뭐 차가 조금 밀리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등판 각도가 한 15에서 16도 정도 되는 언덕길을 올라가서 정차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밀리는 건 없었고요. 좀 힘이 살짝 부족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처럼 평지 같은 구간에선 살짝만 엑셀을 밟아도 차가 잘 나가는데, 그런 언덕길에서는 정말 거의 풀악셀급으로 엑셀을 깊게 눌러야지 차가 올라가더라고요. 확실히 이 1.6
파워트레인 중대형 이상급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넉넉하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준비하면서 막 진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은근하게 2.5 가솔린하고 1.6 하이브리드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3.5는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관심도 기준으로는 2.5 그리고 1.6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2.5 같은 경우는 제가 시승을 안 해보긴 했지만 기존 파워트레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얼추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15,000km 이상, 그러니까 진짜 2만 정도 탄다 연에, 그러면 무조건 하이브리드가 좋거든요. 이득입니다. 하지만 나는 1년에 10,000km도 안 타고 차도 잘 안 탄다, 그러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 차값을 뽕 뽑기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10년 정도 차를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진짜 세제 혜택, 취등록세 같은 것도 할인되고, 개소세도 할인되고,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2022년까지만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0만 원 정도 할인이 되는데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2월 말인데요. 며칠 후면은 사라질 예정입니다. 취득세 할인은 사라지고 개소세 할인만 돼서 한 100 얼마 정도 할인이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를 샀을 경우에. 그래서 차값이 내연기관 2.5에 비해서 약 50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거기서 100만 원 빼면은 하이브리드가 400만 원이 비쌉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있죠.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 1600cc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2500cc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36만 원 정도 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5 가솔린을 샀을 경우에 연마다 36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대신 연비가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5km 정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연간 유류비,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한 15,000km를 탄다고 가정하였을 때 2.5보다 한 60에서 70만 원? 그 정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약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세금 혜택이라든지 할인에 할인을 더하는 거라서 하이브리드를 사면 무조건 이득인데요. 일단 차값이 개소세 빼고 나면 400만 원이 비싸잖아요. 요거를 상쇄하려면은 적어도 5년은 타야 됩니다. 근데 5년을 타게 된다면은 요즘 거의 모든 자동차가 5년 내지 10만 이 보증이 끝나기 때문에, 보증이 끝나면 내 돈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에게 하이브리드를 저는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진짜. 정말 이제 여유 자금이 많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하이브리드는 조금 비싼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는 풀옵, 캘리그라피에도 넣을 수 있는 온갖 것들, 진짜 파노라마 썬루프부터 프리뷰 전자제어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거의 6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국산차인 그랜저를 진짜 5,500? 그 정도 살 바에는, 지금 또 이제 연말이거든요. 연말에는 수입차의 프로모션 시즌이다. 그래서 이 돈이면은 제가 찾아봤더니 아우디 A6 같은 경우가 45 TFSI 기준으로 한 5,500 정도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돈이면은 아우디 요즘 얼마나 잘 나와요. 예쁘고 앰비언트 라이트, 터치식 이런 시스템, 턴 시그널 엄청 예쁜 거 많잖아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아우디가 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유지비를 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아우디 45 TFSI 같은 경우는 2.0이에요. 근데 솔직히 중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수입차는 대부분 2000cc, 그러니까 2.0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자동차세가 한 5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그랜저라고 했을 경우에는 2.5가 가장 차 가격은 저렴하지만 배기량이 2.0에 비해서 조금 더 높잖아요. 그래서 한 1, 20만 원 내는 건 그렇다 치자 해가지고 보험료를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 나이, 그러니까 제 이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랜저 2.5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한 75만 원 정도 나오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89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차값이 비싸다 보니까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 더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서 아우디 45 TFSI를 비교해봤더니 세상에 보험료가 1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배 정도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는 셈이 되는데요.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세금,
그리고 뭐 보험료니까 진짜 필수인 거 있잖아요. 안 내면은 딱지 날라오는 그런 것들만 계산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유지비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요, 미션 오일도 갈아야 되고, 브레이크 오일도 갈아야 되고, 디스크 패드도 갈아야 되고, 뭐 갈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고장나지가 않아요. 요거 갈면은 한 달 후에 저거 고장나고, 한 달 후에 저거 고장나면 또 다른 거 고장나고, 그래서 막 수리센터 가면은 또 다 돈인데, 진짜 웃긴 게 엔진 오일만 하더라도 국산차를 예를 들어서 국산차는 뭐 엔진 오일을 10만 원에 갈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수입차 뭐 벤비아, 그냥 제일 대중적인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경우는 같은 배기량을 가진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오일만 갈았을 경우에 한 2.5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를 갈더라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지에 있어서 수입차는 확실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차 가격만 보고 아, 이 돈이면 수입 가야지 해서 덜컥 수입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나중에 부수적인 것들까지 같이 계산해보면은 차 가격이 국산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국산보다 조금 저렴하다고 이득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도 그냥 국산차 타고 다니면 정말 편한데 좀 무리를 해서 벤비아 중에 하나를 샀어요. 샀는데 처음엔 뭐 잘 타고 다니다가 유지가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다시 되팔더라고요. 아무튼 수입차는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외관에서는 내연기관하고 차이점이 아예 없습니다. 보통 요즘 뭐 현대기아차 보면은 엠블럼 하나 넣어주거나 그게 아예 없으면은 뭐 휠 디자인 그 정도만 차이점이 있는데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휠도 내연기관하고 동일한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게 하이브리드인지 내연기관인지 절대 알 수가 없는데요. 실내로 오면은 우측에 이 차지 클러스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엔진은 어느 정도 쓰는지, 모터 구동은 어떻게 되는지, 배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차 있는지, 뭐 연비 이런 그래프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휠이나 아니면은 뭐 하이브리드 그런 엠블럼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HDA2를 켜고 가고 있는 중인데요. 핸들을 안 잡았더니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요랬을 때 그냥 뭔가 탁 때리듯이 이렇게 하면은 바로 경고등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이 그랜저만의 소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부터도 정말 현실적인 찐 드림카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시승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촬영일 기준으로 현재 2022년 연말인데요. 올해에는 다들 좋은 일들만 있으셨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에 새로운 시승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